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에서 멜라토닌 사용입니다. 멜라토닌은 특정 수면 장애를 가진 소에게 의사의 감독 하에 단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신경 발달 장애 아동에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전성 데이터는 제한적이므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전문가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사용 적응증 및 효과입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소아,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또는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SMS, 환아의 불면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유럽과 미국 임상에서 2-8세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멜라토닌 지속형 제제 서방전가, 총수면 시간의 증가, 수면 유지, 수면 잠복 시간 개선 등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안전성 및 부작용입니다. 짧은 기간 수개월 사용 시 소아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임상 결과가 있으나 장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졸림, 두통, 어지러움 등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드물게 요통, 관절통, 오심, 트란시엔트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3. 복용 방법 및 제형입니다. 소아용 멜라토닌 서방정, 슬리나이토미니 서방정. 이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이며 제형이 작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30분 전 복용하며 1론 5mg 사이에서 개별 용량을 조절합니다. 적정 용량 및 사용기간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용 시 주의점입니다. 모든 소아에서 멜라토닌 사용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수면 위생, 규칙적인 취침 시간,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소아청소년 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자가구매 또는 무분별한 복용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소아에서 멜라토닌 복용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에서 멜라토닌 복용량은 아직 표준화된 공식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아이의 연령, 체중, 복용 목적, 수면 개시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동반 불면증 등 이전 치료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만 여러 임상 연구와 소아 수면학회 권고안을 종합하면 소아는 보통 0.5mg에서 시작해 반응을 보면서 점차 2-3만 mg 정도까지 증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소아 멜라토닌 복용량입니다. 시작 용량 0.5mg 취침 60분 전에 투여 평균 사용 용량 2-3mg 최대 용량 보통 5분 100mg 이내에서 조절 특수 상황 신경 발달 장애 아이에서는 10mg까지도 연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장되진 않음. 2도 연령별 참고 범위입니다. 유아 T 4세 0.5mg 시작 학령기 ISO 10세 1-3mg 청소년 1-18세 2mg 드물게 11mg까지 사용 보고. 3. 주의사항입니다. 단기 보조제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수면 위생, 규칙적 취침, 낮 활동, 빛 노출 조절 등 이 먼저 교정된 후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 안전성, 수년간 사용 연구도 있으나 성장, 사춘기 발달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형 선택, 수면 개시 어려움은 속방형, immediate release, 수면 유지 어려움은 서방형, extended release, 의사상담 필수, 특히 기저질환, 발달장애, 신경질환, 뇌전증 등 이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일 경우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기전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성인뿐 아니라 소아의 수면에도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작용 기전과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아이의 수면 개시 시간을 앞당기고 총 수면 시간을 늘려주며 수면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이나 수면 위상지연 청소년에게 효과적이며
단독 치료보다는 수면위생 교육과 병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1. 멜라토닌의 기본 역할입니다.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 조절. 손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빛 자극이 줄어드는 저녁에 분비가 증가해 밤이 왔다는 신호를 뇌와 몸에 전달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전자기기 사용, 불규칙한 취침 습관, 발달 장애 등으로 리듬이 흔들리면 수면 개시가 어려워집니다. 멜라토닌 보충은 이 리듬을 앞당기거나 스테이블라이징,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소화 수면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입니다. 수면 개시 시간 단축.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0분 단축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수면 개시 지연, Delayed Sleep Phase Syndrome,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수면 지속 시간 증가,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밤중 각성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서방형 제제에서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수면 효율 개선, 침대에 누워 깨어있는 시간,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수면다원 검사 PSG 연구에서는 멜라토닌 복용 시 깊은 수면, 비렘 수면 비율이 약간 늘어난다고도 보고됩니다. 3. 어떤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인가입니다. 발달장애 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지적장애 등은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반응률이 높습니다. 청소년기 수면위상지연 징후, 즉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차 적응, 입원 환경 등 특수 상황에 좋습니다. 4. 장점과 한계입니다. 장점, 비교적 안전하며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기 사용 시 부작용이 드뭅니다. 두통, 아침 졸림, 생생한 꿈 정도. 한계, 모든 아이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약 20-30%는 반응 부족, 수면 위생, 규칙적인 취침 습관, 빛 노출 관리 등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장기 안전성, 성장, 사춘기 발달 등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고려해야 할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일반적으로 소에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아이에게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아에서 멜라토닌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이 높고 유용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성장 사춘기 발달, 내인성 분비 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특정 질환, 아이에서의 안전성 문제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흔히 보고되는 단기 부작용입니다. 아침 졸림, 권태감, 수면 후에도 피곤해하거나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두통, 어지럼증, 일부 아이에서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꿈, 악몽, 수면 구조 변화로 인해 보고되는 경우 있습니다. 위장관 증상, 복통, 메스꺼움, 변비 설사 등 소화기 불편감 등이 있습니다. 이 장기 사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장 사춘기 발달, 영양 멜라토닌은 성호르몬 분비와도 관련이 있어 장기간 복용 시 사춘기 시작 성장 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내인성, 멜라토닌 분비 억제 가능성, 외부에서 장기간 공급 시 몸의 자연적 분비가 줄어드는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3.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항경련제, 발프로산, 카르바마제핀, 멜라토닌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구울제, 진정제, 진정작용이 겹쳐 과도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등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소화군입니다. 신경발달질환이나 뇌전증 환아, 멜라토닌이 발작 역치를 바꿀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있어 반드시 전문의 감독해 사용합니다. 만성질환, 아이, 간질환, 신장질환 등 멜라토닌 대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 2세 이하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너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첫 선택은 수면위생 개선, 멜라토닌은 보조수단입니다. 가능한 최소 용량 단기 사용하고 반응을 보며 조절합니다. 의사와 상의가 필수이며 특히 다른 약 복용 중일 때는 꼭 확인합니다.
정기적 평가로 효과 부작용을 3, 6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소에게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이 높지만 소아에서는 반드시 소아 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독자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장기 사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왜 의사 상담이 필요한가? 입니다. 용량 제형 조절 문제. 소아는 체중,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정 용량이 다릅니다. 속방형 빠른 수면 개시, 메르스 서방형 수면 유지, 제형 선택도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면 문제의 원인, 감별, 아이의 불면이 단순한 습관 문제인지, 발달 장애, ADHD 불안장애, 호흡기 문제의 수면 무호흡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교정 없이 멜라토닌만 쓰면 근본 문제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부작용 및 상호작용 위험. 멜라토닌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부 아이에서 두통, 졸림, 소화기, 불평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전증약, 항우울제, 항응고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안전성 불확실, 성장, 사춘기 호르몬 발달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멜라토닌은 건강보조식품, 서플리멘트로 분류되어 부모가 약국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아 청소년과 수면학회는 반드시 전문가 지도해 사용할 것들을 권고합니다. 한국,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합법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소아 수면장애 치료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제, 즉 원고 사용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충제로서 쉽게 구입 가능, 사용은 광범위, 하지만 품질 과용 우려 있습니다. 유럽은 의약품으로 발달장애 아이 등 제한된 경우만 전문의 처방,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분류의 차이입니다. 미국, 멜라토닌은 건강보조식품, 디에터리 서플리먼트로 분류됩니다. 약국 온라인에서 부모가 처방 없이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제형, 즉방형, 서방형, 과함량, 연유제, 온비, 비잔공 심의병 등 이 다양하게 판매되지만 품질, 관리 성분, 함량, 균일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과 학회 AAP는 전문가 지도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멜라토닌은 의약품 오람으로 분류됩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고 특정 제형 농도만 허가됩니다. 영국은 55세 이상 성인의 불면증 치료제로만 공식 허가되었습니다. 소아 사용은 오프 레이블로 전문가 처방이 필요합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서방형 멜라토닌 일용량이 소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ADHD 아동의 불면증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A는 발달장애 아이에서 멜라토닌은 수명의 시, 유지 개선에 유효하다는 근거를 인정. 그러나 반드시 전문의 처방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용 대상과 적응증입니다. 미국, 사실상 모든 아이에게 사용 가능하지만 학회는 주로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 ADHD, ASD 관련 불면증에서만 권장합니다. 부모가 숙면 보조제처럼 일반 아이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과잉 사용 위험이 지적됩니다. 유럽, 엄격히 제한된 대상, 발달 장애 아이에게만 처방됩니다. 정상 발달 아이의 단순한 잠투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효과, 안전성을 장기 추적 연구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3. 안전성 관리입니다. 미국 보충제 시장이라 제품마다 멜라토닌 함량이 표기와 달리 플러스 400% 차이 나는 경우 보고됩니다. 어린이용 구미젤리 형태도 많아 과량 섭취, 사고 중독, 응급실 방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약품으로 규제되므로 품질 관리가 엄격합니다. 정기적 추적 관찰과 의사의 평가를 전제로 사용됩니다. 4. 전문가 권고입니다. 미국 AAP Sleep Foundation
멜라토닌은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가 아니며 수면위생 교육 행동 치료가 먼저입니다. 필요시 소아 청소년과 수면 전문의 지도하에 단기간 사용합니다. 유럽 European Sleep Research Society EMA 소아의 발달 장애군의 만성 불면증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에게 보편적 사용은 불가하여 반드시 전문의 처방 및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